고객님, 이 시계 보신 거 맞으세요? 한정판이라 오늘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다니까요. 제일 비싼 거 맞죠? 가격이 얼마라고 했죠? 다이아몬드 세팅된 이 모델은 이 매장에 한 점뿐이고요. 5억 원입니다. 좋아요. 이혼하고 내 돈 생겼는데 뭐 좀 써야죠. 이걸로 결제할게요. 서연이 프리미엄 카드를 내밀자 점원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 단말기에 꽂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손끝으로 모이죠. 3년 동안 남편 사업만 뒷바라지하다 오늘 이혼 도장 찍고 나온 여자, 그리고 이혼 1시간 만에 5억짜리 시계를 긁으려는 새 남자와의 쇼핑. 단말기 화면에 숫자가 올라가고 점원이 마지막 승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짧은 정적 뒤 매장 안에 삐 소리와 함께 붉은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정지된 카드입니다. 점원의 미묘하게 굳은 표정, 슬슬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틈을 가르듯 들려오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 서연 씨, 그 카드. 애초에 혼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는 거 이제야 느껴지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윤성은 법무법인 회의실 의자에 앉아 이혼 합의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서류에는 집과 예금 대부분을 서연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빼곡했죠. 3년 전 사업 시작할 때만 해도 서연은 전업주부로 살겠다며 윤성을 믿어주었습니다. 새벽까지 서류 작업하는 윤성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서연은 친정에서 받은 돈까지 보탰고 윤성은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는 윤성에게 차가운 말투로 대했고 주말에도 친구들과 만난다며 자주 외출했죠. 윤성은 자신이 사업에만 매달려 아내를 소홀히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윤성은 서연이 지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자료 협상 자리에서 변호사가 과하다고 말렸는데도 집과 예금 대부분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윤성 씨, 이건 너무 과합니다. 재산 분할 비율이 8대 1라니요. 서연 씨가 경제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결혼 기간도 3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윤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사업에만 매달려서 서연이 외로웠을 겁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죠. 하지만 사장님,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돈은 다시 벌면 되니까요. 윤성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로 서연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던 거죠. 3년 동안 주말도 없이 일만 했고 결혼 기념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생일에도 회사 미팅 때문에 늦게 들어갔었어요. 그때마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상처받았을 겁니다. 서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결혼할 때 입었던 하얀 드레스와는 너무 대조적이었죠. 서연은 윤성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 오셨습니까? 이쪽에 앉으시죠. 서연 측 변호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어요. 윤성은 서연을 바라봤지만 서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럼 합의서 내용 최종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윤성 측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재산 분할 내역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강남 아파트 시가 8억, 예금 4억, 회사 지분 일부까지 합치면 서연이 가져가는 게 12억 정도였습니다. 윤성에게 남는 건 회사 지분 대부분과 2억 정도의 예금뿐이었죠. 서연 씨, 혹시 추가로 요구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서연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위자료 계좌 카드를 프리미엄 등급으로 발급해 주세요. 바로 사용할 수 있게요. 프리미엄 카드요? 윤성 측 변호사가 되물었습니다.
프리미엄 카드는 일반 카드와 달리 한도가 높고 특별 혜택이 많았죠. 보통 자산가들이 사용하는 카드였습니다. 네. 이혼 후에 은행 가서 카드 발급받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미리 준비해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성은 그런 서연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혼하면 바로 돈을 쓰고 싶어 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윤성을 쳐다봤지만 윤성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왔습니다. 윤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서연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윤성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연도 바로 이어서 도장을 찍었어요. 둘 사이에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에 도장만 찍었을 뿐이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공증만 받으시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서연은 재빨리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서려는 서연을 보며 윤성이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서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그동안 고마웠어. 행복하게 살아. 윤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윤성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윤성의 얼굴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회의실을 나온 윤성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직원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사장님, 오늘 오후 미팅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미팅. 취소해 주세요.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기엔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냥 어딘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윤성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그냥 운전만 했어요.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옆 차에 타고 있는 젊은 부부가 보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으며 웃고 있었죠. 윤성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저랬었는데. 법원 근처를 지나던 윤성은 고급 아울렛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뭔가에 이끌리듯 주차장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를 세우고 잠시 생각했어요. 왜 여기 온 걸까? 특별히 살 것도 없는데. 그래도 차에서 내려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 의류, 시계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윤성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윤성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방금 이혼 도장을 찍은 서연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서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연과 팔짱을 끼고 나란히 서 있었죠. 두 사람은 시계 매장 쇼윈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남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남자도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친밀하게 대답했죠. 윤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 도장 찍은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서연은 벌써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윤성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었죠.
남자의 옆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윤성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정민. 회사에서 일을 도와주던 후배였습니다. 윤성보다 5살 어린 정민은 2달 전부터 회사에 출입하며 영업 관련 일을 맡아왔죠. 영업 감각이 뛰어나다며 윤성이 직접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민이 지금 서연과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윤성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두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는지, 혹시 이혼도 이것 때문이었는지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성은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았어요.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연과 정민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윤성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그들을 따라갔어요. 매장 입구에 서서 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은 VIP 코너로 향하고 있었죠. 윤성은 다른 쪽 진열대를 보는 척하며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인사했지만 윤성은 가볍게 손을 저으며 혼자 보겠다고 했어요. 진열대 뒤에 숨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혼했다며? 축하해. 정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혼 사실을 정민이 알고 있다는 건 두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를 이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응, 드디어 자유야. 이제 내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윤성과 함께했던 3년이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말투였죠. 윤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은 서연에게 미안해하며 재산 대부분을 넘겨줬는데 정작 서연은 이혼을 축하할 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뭐 사줄 건데? 정민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매장을 둘러보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여기서 제일 비싼 거. 내가 고르면 내가 살게. 윤성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일 비싼 거라니. 이곳은 명품 시계 전문 매장이었어요. 여기서 제일 비싼 시계라면 최소 몇 척은 할 겁니다. 직원이 두 사람 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민이 쇼케이스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기 있는 시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이 쇼케이스에서 시계 케이스를 꺼내왔습니다. 벨벳 쿠션 위에 올려진 시계는 한눈에 봐도 엄청난 가격이 느껴졌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정교한 세공이 돋보이는 명품이었죠. 윤성도 사업하면서 명품 시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시계는 차원이 달랐어요.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희귀 모델인 게 분명했습니다. 이 시계는 저희 매장에서 가장 희귀한 한정판 모델입니다. 전 세계에 단 50개만 제작되었고 국내에는 이 제품 하나뿐이죠. 스위스 장인이 6개월간 수작업으로 제작한 작품이며 다이아몬드만 300개가 박혀 있습니다. 직원이 시계를 설명하는 동안 서연과 정민은 감탄하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가격을 말하기 전부터 윤성은 예상할 수 있었어요. 가격은 5억 원입니다. 윤성은 숨이 막혔습니다. 5억이라니. 방금 서연에게 넘긴 집값이 8억 정도였는데 그중 절반을 단 한 개의 시계에 쓰겠다는 겁니까? 이혼 도장 찍고 1시간도 안 돼서 5억을 쓰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와, 5억? 진짜 대박이다. 정민이 놀란 척하면서도 눈은 시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이 역력했죠. 손가락으로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서연은 여유롭게 웃으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차보세요. 정민이 손목에 어울리는지 봐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이 정민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었습니다. 정민은 손목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감상했어요. 마치 이미 자기 것이 된 양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포즈까지 취하며 시계를 과시했죠. 어때? 잘 어울리지? 서연이 정민의 손목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지는 장면을 보며 윤성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죠. 자신의 돈으로 다른 남자에게 선물을 사주는 전 부인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완벽해. 근데 너 진심이야? 5억짜리를 진짜 사주는 거야? 정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기대에 가득 차 있었어요. 진심이지. 당신 거 하나쯤은 내가 사줘야죠. 앞으로 우리 같이 잘 살아야 하잖아. 당신. 그 호칭을 들은 순간 윤성의 세계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은 윤성에게 한 번도 그런 호칭을 쓴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이름을 불렀죠. 결혼 3년 내내 윤성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민에게는 자연스럽게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윤성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죠. 하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당신 정말 최고야. 나 이런 비싼 선물 처음 받아봐. 정민이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서연도 정민의 품에 안기며 환하게 웃었어요. 둘의 모습이 너무나 다정해 보였습니다. 윤성은 두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나가서 모든 걸 뒤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뭔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 것 같았어요. 이혼 소송은 끝났지만 위자료 조정이나 재산 분할 재소송은 가능했으니까요. 그리고 상간 소송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메탈 재질의 프리미엄 카드였죠. 윤성은 그 카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받은 계좌와 연결된 카드였어요. 서연이 변호사를 통해 요구했던 조건 중 하나가 위자료를 바로 쓸 수 있는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도가 높고 해외에서도 쓸 수 있는 최고급 카드였죠. 이걸로 결제할게요. 바로 되죠? 서연이 자신있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공손하게 카드를 받아들고 단말기로 향했죠. 정민은 아직도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벌써 자기 것이 된 듯한 태도였어요. 포장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케이스도 함께 드리고요. 케이스는 필요 없어요. 바로 차고 나갈 거니까. 영수증만 주세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건 나중에 증빙용으로 쓰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념으로 보관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쨌든 5억짜리 시계를 바로 차고 나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윤성은 두 사람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윤성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죠. 잠시 후 단말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삐삐삐. 오류음이었어요. 직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다시 카드를 긁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죠. 잠시만요. 뭔가 오류가 뜨네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카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뭔가 문제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아까까지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정민도 손목의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단말기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단말기로 다시 해볼게요. 직원이 다른 단말기를 가져와 다시 시도했습니다. 윤성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단말기에서도 똑같은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직원도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운 표정이었죠. 주변에 쇼핑하던 다른 고객들도 슬슬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5억짜리 시계를 사는 장면이니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매니저님, 잠시 와주시겠습니까? 직원이 무전기로 매니저를 호출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잠시 후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매니저는 직원에게서 카드를 건네받아 직접 확인했어요. 고객님, 실례지만 이 카드가 본인 명에 맞으십니까? 매니저의 질문에 서연이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방금 발급받은 건데요. 제 계좌랑 연결된 거예요. 그렇다면 카드사에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이 카드가 정지된 카드로 표시되고 있거든요. 정지된 카드.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다고요. 확인 좀 제대로 해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죠. 정민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고객님, 여기서 소리 높이시면 다른 고객분들께 피해가 됩니다. VIP 라운지로 이동하셔서 상황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매니저가 침착하게 제안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카드가 왜 안 되냐고요. 제 돈 다 들어있는 카드인데. 서연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고객이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여자 아까 5억짜리 시계 산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남자한테 사준다고. 근데 카드가 막혔나 봐. 쯧쯧, 허세 부리다 망신당하네. 돈도 없으면서. 주변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민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재빨리 풀어 케이스에 도로 넣으며 서연에게 속삭였죠. 야, 일단 나가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싫어. 분명히 카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내 돈 다 들어있다고. 서연이 가방을 뒤적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걸려는 듯 했죠.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매니저가 손을 내밀며 제지했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직접 카드사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일은 저희도 처음이라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매니저가 직원에게 눈짓했고 직원은 재빨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과 정민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어떤 고객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는 듯한 동작도 보였습니다. 사진 찍지 마세요. 서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SNS에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윤성은 기둥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실 윤성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모든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이혼 합의를 하면서 윤성은 변호사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위자료 계좌를 공동 명의로 만들되 윤성 본인의 동의 없이는 서연이 단독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해달라고요. 겉으로는 서연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500만 원 이상의 거래에는 윤성의 승인이 필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복잡한 구조를 만드느냐고 물었죠. 윤성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사실 윤성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서연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숨기는 횟수가 늘어났고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회사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 날도 많았죠. 윤성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서연을 미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연과 정민의 관계를 알게 됐어요. 호텔 출입 기록,
친밀한 문자 메시지, 회사 사무실에서의 은밀한 만남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윤성은 분노했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함정을 만들어 놓고 서연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없게 장치를 해뒀죠. 그리고 오늘 아침 이혼 도장을 찍기 직전에 윤성은 은행에 연락해 자신의 몫을 다른 안전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동시에 공동명의 계좌의 고액 거래를 전면 동결 신청했죠. 서연이 쓰려는 카드는 이미 정지된 상태였던 겁니다. 500만 원 이상의 결제는 불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어요. 잠시 후 직원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매니저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고객님, 카드사 측에서 확인한 결과 이 카드는 공동명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 계좌 소유자 중 한 분이 고액 거래 동결 신청을 하셔서 500만 원 이상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공동명의? 그럴 리 없어요. 이혼 위자료로 받은 내 돈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죠. 정민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서연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위자료라고 하셨죠? 그럼 이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1시간? 아니, 1시간 반 됐나? 매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손님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혼한 지 1시간 만에 5억짜리 시계를 사러 왔다고. 그것도 남자친구한테 사준다면서. 이혼 전부터 바람 핀 거 아냐? 와, 완전 막장 드라마네. 저런 여자도 있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민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서연의 팔을 붙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야,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위자료 다 내 거라고 했잖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아니야, 분명히 내 거라고. 변호사가 그렇게 처리했다니까. 서연이 당황해서 변명했지만 정민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이 느껴졌죠. 윤성은 이제 나설 때가 됐다고 판단했어요. 기둥 뒤에서 나와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과 정민이 윤성을 보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서연, 카드 문제로 고민하고 있구나. 윤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서연과 정민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윤성? 너 여기 왜? 어떻게? 나도 마침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우연히 이혼한 전 부인이 5억짜리 시계를 사려다 카드가 막힌 걸 봤네. 참 흥미로운 장면이더라. 윤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욱 주목했어요. 이혼한 부부가 마주친 데다 금액도 어마어마하니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구경거리였죠. 정민은 윤성을 알아보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에서 자주 봤으니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윤성에게 일을 배우기도 했고 식사를 함께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민. 내가 여기 왜 있어? 회사 일 도와준다며 자료 검토 중이라고 하지 않았나? 오늘 오전에 내가 전화했을 때 사무실에 있다고 했는데. 정민이 대답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윤성은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죠. 서연, 그 카드 말인데. 공동명의 계좌라는 거 알고 있었어? 당연히 몰랐죠. 변호사가 내 명의로 만들어줬다고 했는데. 당신이 뭔 짓을 한 거야? 서연이 윤성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성은 태어냈어요. 변호사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4명이긴 한데 공동명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을 뿐이지. 계약서 제대로 안 읽었구나. 내가 그렇게 꼼꼼히 읽어보라고 했는데. 윤성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 사본이었어요. 거기에는 위자료 계좌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이 표시되어 있었죠. 여기 봐. 위자료는 공동명의 계좌로 관리되며 500만 원 이상의 인출이나 사용 시 양측 동의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 내가 도장 찍을 때 이 부분 확인 안 했지? 변호사가 설명했을 텐데. 서연이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하얘지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나는 이런 거 못 봤어. 변호사가 설명도 안 했고. 설명했어. 내가 안 들은 거지. 그날 너 핸드폰만 보고 있었잖아. 누구랑 문자하느라 정신없더라. 윤성의 말에 서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서연은 정민과 문자를 주고받느라 변호사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내 몫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어. 동시에 이 공동계좌는 고액거래 동결 신청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려는 카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정지 예정이었던 거지. 매장 안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와, 완전 계획적이었네. 이혼 전부터 다 준비해놨다는 거잖아. 저 남자 진짜 똑똑하다. 바람 피운 마누라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인 거네. 정민이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나한테 위자료 받아서 내 빚도 갚아주고 투자 자금도 된다고 했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돈도 제대로 못 쓰는 거였어? 아니야, 진짜였다고. 이 사람이 이상한 조건을 넣은 거야. 나도 몰랐어. 서연이 정민에게 매달렸지만 정민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윤성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죠. 서연, 사실 난 내가 바람 피운 거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민도 놀란 표정으로 윤성을 쳐다봤어요. 내가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해놨거든. 야근한다고 남아있으면서 정민이랑 사무실에서 뭐 했는지 다 녹화되어 있어. 키스하고 안고 그러는 거 전부 다. 그건. 서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성이 다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서연, 내가 이혼 한 달 전부터 공동재산을 빼돌린 것도 알아. 우리 명의 예금에서 조금씩 인출해서 내 친정 어머니 계좌로 보낸 거 은행 거래 내역에 다 찍혀 있더라. 윤성이 은행 거래 내역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서연이 조금씩 빼돌린 금액들이 하이라이트 처리되어 있었죠. 2월 15일 300만 원, 3월 3일 500만 원, 3월 27일 700만 원, 4월 10일 1000만 원. 이렇게 계속 빼돌렸어. 총액이 1억 2천만 원이야. 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정민이 서연을 부축했지만 눈빛은 이미 차가웠죠. 그래서 내가 변호사랑 상의해서 위자료 구조를 특수하게 만든 거야. 겉으로는 내가 다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말이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윤성이 다시 서류를 꺼내 매니저에게 건넸습니다. 계좌 동결 신청서와 이혼 합의서 사본이었어요. 매니저님, 이 서류로 상황 이해가 되시죠? 저 카드는 합법적으로 정지된 겁니다. 법원 공증도 받은 정식 서류고요. 매니저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고객님, 저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카드 사용을 거부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희 매장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님의 계좌 문제입니다. 서연이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정민은 완전히 화가 난 얼굴로 서연에게 다가가 낮게 속삭였죠. 야, 너나 완전 엿먹인 거잖아. 내 돈으로 내 빚 갚아준다며?
투자 자금 된다고. 다 개소리였네. 아니야, 정민아. 나도 몰랐다고. 진짜야. 서연이 정민의 팔을 붙잡았지만 정민은 뿌리쳤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민이 서연에게서 완전히 몸을 돌렸습니다. 윤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정민, 내가 서연한테 얼마나 빌렸는지 알아? 윤성의 질문에 정민이 멈칫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들어 윤성을 쳐다봤죠. 지난 2달 동안 정민이 서연한테 빌린 돈이 3천만 원이야. 투자 명목으로 빌렸다며? 부동산 투자한다고, 주식 투자한다고. 그런데 그 돈이 전부 도박 빚 갚는 데 쓰였더라. 뭐? 서연이 정민을 돌아봤습니다. 정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도박이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도박을? 내가 사설탐정 고용해서 내 뒤를 좀 밟아봤거든. 정민, 넌 작년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에 빠져 있었어. 온라인 카지노, 스포츠 토토, 심지어 불법 도박장까지 드나들었더라. 윤성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설탐정 보고서였어요. 거기에는 정민의 도박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빚이 8천만 원 넘게 쌓였고 채권자들한테 쫓기는 중이더라. 작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엔 작은 돈으로 하다가 점점 금액이 커졌어. 한 번에 2천만 원씩 잃은 적도 있고. 정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의지도 없거든. 윤성의 말에 서연이 정민을 붙잡았습니다. 정민아, 이게 사실이야? 도박을 했다고. 내가 준 돈으로? 정민이 서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닥쳐. 너나 잘하든가. 돈도 없는 주제에 5억짜리 시계 사준다고 허세 떨더니. 결국 내 돈도 아니었잖아. 정민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탐욕과 분노만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윤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 내가 서연한테 접근한 이유도 알아. 서연이 이혼하면 위자료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 돈으로 내 빚 갚고 투자 사기 벌일 생각이었지. 투자 사기?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윤성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정민이 최근에 만든 투자 회사 서류야. 실체도 없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투자받을 계획이었어.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며 투자금 모집한다고 했지. 서연 내 돈도 그 미끼로 쓰려고 했던 거야. 윤성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정민이 만든 유령 회사의 등기부등본과 사업 계획서가 있었어요. 사업 계획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였죠. 이 회사 주소지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더라. 사업자 등록증도 가짜로 만든 거고. 정민, 넌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도 투자금 받았지? 5명한테서 총 1억 2천만 원 받았던데. 정민이 윤성을 노려봤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당신이 뭔데 내 일에 참견해?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미행했다고. 그게 합법이야? 합법이지. 내 회사 직원의 신원 조회하는 건 사업주 권한이거든. 그리고 내가 회사 돈 횡령한 정황도 발견했어. 회사 돈? 그래. 지난달에 내가 회사 법인카드로 200만 원어치 개인 물품 구매한 거 영수증에 다 찍혀 있더라. 명품 가방, 고급 술, 호텔 숙박비까지. 이것도 횡령이야. 정민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윤성은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갔죠. 그리고 정민, 내가 서연한테 결혼하자고 약속한 것도 알아. 이혼하면 바로 결혼하자고 했지. 근데 사실 넌 이미 결혼했잖아. 지방에 본처 있고 아이도 둘이더라.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결혼했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민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벌렸어요. 윤성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정민의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여기 봐. 정민은 2018년에 결혼했어. 부인 이름은 김미정, 아들 하나에 딸 하나. 지금 전주에 살고 있더라. 본처는 정민이 서울에서 일한다고 알고 있어. 매달 생활비 보내준다고. 서연이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너 날 완전히 속인 거야? 결혼도 안 했다고 나랑 평생 살자고 했잖아. 정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저 남자 완전 사기꾼이잖아. 기혼자면서 바람 피운 거야? 와, 진짜 최악이다. 저런 인간도 있구나. 돈도 뜯어내고. 윤성이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여기 CCTV 영상 경찰에 제출해도 될까요? 사기 사건 증거로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 사람이 제 직원 신분으로 회사 돈도 횡령했고 투자 사기도 준비 중이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정식 절차 밟으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민이 황급히 매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2명의 남자가 나타나 정민을 막아섰어요.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정민 씨 맞으시죠? 채무 변제 건으로 찾아왔습니다. 도망 다니시지 말고 이제 정리하시죠.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윤성이 미리 연락해둔 거였죠. 정민은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기요. 지금은 좀. 지금이 아니면 언제 갚으실 건가요? 이자만 3개월째 밀리고 있는데. 원금 8천만 원에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9,5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차용증이었어요. 정민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서연은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정민은 처음부터 서연의 돈만 노렸고 자신은 철저히 이용당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어?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윤성은 서연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 사람을 볼 줄 알아야지. 돈만 보고 따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윤성이 서연 앞에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서연, 이건 상간 소송 준비 서류야. 나 이미 변호사랑 다 준비 끝냈어. 다음 주에 법원에 제출할 거야. 서연이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서연과 정민의 불륜 증거들이 빼곡했죠. 호텔 예약 기록, CCTV 영상 캡처,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간 순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증거 자료였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가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했잖아.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회사 CCTV도 돌려보고. 내가 이혼 서두르던 이유도 다 알아냈어. 정민이랑 같이 살 계획이었지. 주변 사람들이 서연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공동재산 빼돌린 증거야. 은행 거래 내역 6개월치 전부 조회했거든. 조금씩 빼돌려서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다 기록에 남아있더라. 윤성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함께 서연이 친정 어머니 계좌로 송금한 기록들이 하이라이트 처리되어 있었죠. 금액, 날짜, 시간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을 빼돌렸네. 이혼 3개월 전부터 시작했고 2월 15일 300만 원, 2월 28일 500만 원, 3월 10일 700만 원. 이렇게 계속 빼돌렸어.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이야.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지만 붙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정민은 이미 채권자들에게 붙잡혀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재산 은닉은 형사처벌 대상이야. 사기죄로도 고소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빼돌린 돈 전액 반환 소송도 준비 중이야. 윤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일말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매니저님, 이 매장 CCTV 영상도 증거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방금 5억짜리 시계 결제 시도한 것까지 다 증거가 될 거예요. 이혼 직후 고액 지출 시도는 재산 은닉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니까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 절차 밟으시면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한 날짜와 시간대 말씀해 주시면 영상 준비해 놓겠습니다. 윤성이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 중에서 내 몫은 이미 빼냈어. 원래 12억 받기로 했잖아. 근데 공동명의니까 반반 나눠야지. 그럼 내 몫은 6억이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건가 싶었죠. 그럼 6억은 내 거야? 아니. 거기서 내가 빼돌린 1억 2천만 원 빼야지. 그럼 4억 8천만 원 남아. 그런데 상간 소송에서 내가 질 거야. 손해배상으로 최소 2억은 물어야 할 거고. 서연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2억을 물면 2억 8천만 원 남네. 거기다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합치면 2억 정도 더 들어갈 거야. 결국 내 손에 남는 건 8천만 원 정도. 윤성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숫자를 듣고 주저앉았어요. 그럼 나한테 8천만 원밖에 안 남는다고. 운이 좋으면 그 정도. 소송 더 길어지면 그것도 다 날아갈 수 있어. 그리고 내 친정 어머니한테 보낸 돈도 전부 환수 대상이야. 친정에서 돌려줘야 할 거야. 서연이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감싸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윤성은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으며 매니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매니저님,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CCTV 영상은 나중에 정식으로 요청드릴게요.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이런 일이 있어서 난처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윤성이 정민 쪽을 봤습니다. 채권자들이 정민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정민, 회사에서 내가 횡령한 건도 고소할 거야.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랑 회사 자금 유용까지 증거 다 확보했으니까. 명세서 전부 뽑아놨어. 정민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서연 내 상간 상대로 정민도 같이 고소할 거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 다 공동 피고로 들어갈 거고. 연대 책임이니까 두 사람이 나눠서 갚든지 해. 서연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성,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봐줘? 내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3년 동안 뒷바라지 했다고. 그건 부부로서 당연한 거였어. 근데 넌 그 와중에도 바람 피우고 재산 빼돌리고 이혼 서둘렀잖아. 윤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죠. 이제 법정에서 보자.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소장 받거든 제대로 대응해.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질 수도 있어. 윤성이 매장을 떠나려 하자 서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윤성아, 우리 3년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조금이라도 날 사랑했던 적 없어? 윤성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죠. 사랑했지. 진심으로. 그래서 더 배신감이 크더라. 내게는 우리 3년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던데. 이혼 1분 만에 다른 남자 팔짱 끼고 5억 쓰려던 사람이 무슨 할 말 있어? 그 말을 끝으로 윤성은 매장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서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윤성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매장 밖으로 나온 윤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시원한 기분도 들었죠. 드디어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성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성 씨, 서연 씨 계좌 가압류 완료됐습니다. 법원에서 승인 떨어졌어요. 현재 계좌에 남은 잔액 전부 동결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민 씨는 사기죄로 입건됐고요. 회사 횡령 건도 추가로 고소 접수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윤성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날씨였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좁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후 친정에 갔지만 어머니한테 쫓겨났어요. 재산 빼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정 식구들도 서연을 외면했죠. 엄마, 제발 좀 도와줘. 갈 데가 없어. 서연이 전화기에 대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 혼자 저지른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해. 우리 집에는 오지 마. 내 때문에 우리까지 고소당할 뻔했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해 봤지만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가압류로 묶인 돈은 손댈 수도 없었죠. 월세도 밀렸고 카드값도 못 냈습니다. 채권자들한테서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어요.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문자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월세 3개월 밀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카드 연체료가 150만 원 발생했습니다. 즉시 납부 바랍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현실을 마주하기 싫었어요. 정민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아니, 더 나빴죠. 회사에서 잘렸고 도박 빚에 횡령까지 겹쳐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본처한테도 들켜서 이혼 소송까지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정민의 본처 김미정은 전주에서 올라와 정민을 찾아갔습니다. 정민이 임시로 묵고 있던 고시원이었어요. 당신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서울에서 일한다더니 바람을 피웠어? 결혼한 여자랑? 김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 아빠가 사기꾼이라고. 이혼하자.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김미정이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며칠 후 정민이 구치소 면회실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유리 너머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둘 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다 내 탓이야.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돈 있다고 했잖아. 위자료 많이 받는다며? 결국 다 거짓말이었어. 나까지 망하게 만들었어. 나도 속은 거라고. 윤성이 다 계획한 거였어. 나도 피해자야. 그게 내 알바야? 나 지금 횡령죄랑 사기죄로 기소됐어. 징역 3년 구형됐다고. 내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 서연이 유리를 쳤습니다. 내 탓만 하지 마. 내가 도박 빚있는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만나지도 않았어. 넌 처음부터 내 돈만 노린 거잖아. 그래, 내 돈이나 노렸지. 근데 결국 그 돈도 없잖아. 이제 우린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정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소리쳤지만 정민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야, 정민아.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야. 면회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면회실을 나와 터덜터덜 걸었죠.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남편도 없고 새 남자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친정도 서연을 버렸어요. 완전히 혼자가 된 겁니다. 서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차갑게 불어왔어요.
서연은 벤치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상간 소송 1차 변론 기일이었어요. 서연은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선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었죠. 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소송은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국선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2억을 어떻게 갚아요? 분할 납부 신청하시거나 금액 조정 협상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네요.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윤성은 투자 미팅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3명이 윤성의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가 보유한 기술 특허는 현재 시장에서 유일무이합니다.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인데 이미 3개국의 특허 등록을 마쳤고 5개국에 추가 출원 중입니다. 윤성이 자료를 넘기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는 기술 설명과 시장 분석 자료가 나타났어요. 이 기술은 제조업 생산성을 3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중소기업 3곳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했고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혼 전에 윤성은 미리 준비를 해뒀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 특허를 본인 개인 명의로 분리해놨고 이혼 재산 분할에서 제외시켰죠. 서연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회사 지분만 재산 목록에 올렸고 기술 특허는 별도로 관리했어요. 투자 규모는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50억 원입니다. 이 자금으로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2년 내 매출 300억 달성이 목표입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후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좋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조건은 따로 협의하시죠. 윤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회사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미팅이 끝나고 윤성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대표가 물었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회사 일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개인적인 일과 사업은 분리해야죠. 감정에 휘둘리면 판단을 그르칩니다. 현명하십니다. 그런 마인드라면 회사 꼭 성공하실 겁니다. 윤성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이했어요. 사장님,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회사 제대로 키워봅시다. 직원들의 환호성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성은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자리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 윤성은 고급 시계 매장을 찾았습니다. 서연과 정민이 망신당했던 바로 그 매장이었죠. 매니저가 윤성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네, 오늘은 제대로 구경하러 왔습니다. 직원들 격려 선물 좀 사려고요. 윤성이 쇼케이스를 둘러보자 매니저가 안내했습니다. 회사 법인 카드로 결제하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매니저가 여러 시계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윤성은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 중에 서연이 정민에게 사주려던 5억짜리 시계도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아직도 있네요. 네, 그날 이후로 아무도 구매하지 않으셨습니다. 워낙 고가라서요. 윤성이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죠. 정교한 세공과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눈부셨습니다. 좋은 물건이긴 하네요. 하지만 전 이것보단 실용적인 걸 선호합니다. 직원들이 실제로 차고 다닐 만한 걸로요. 윤성이 시계를 내려놓고 다른 제품들을 둘러봤습니다. 결국 직원들에게 나눠줄 중급 시계 10개를 골랐어요. 한 개당 300만 원 정도 하는 괜찮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법인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총 3천만 원입니다. 결제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카드도 문제없이 승인됐죠. 윤성은 포장된 시계들을 받아들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윤성은 잠시 매장을 돌아봤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서연의 당황한 표정, 정민의 초라한 모습,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하지만 윤성은 더 이상 그 기억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윤성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회사 주소를 입력하며 혼잣말을 했죠.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그 사람 인생을 말해주는 거야. 서연은 위자료를 다른 남자에게 쓰려 했습니다. 허영과 욕심에 눈이 멀어 5억짜리 시계를 사려 했죠. 하지만 윤성은 달랐습니다. 투자를 받아 회사를 키우고 직원들에게 보상하는데 돈을 썼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성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회사로 가는 길에 윤성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윤성에게는 이제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회사는 성장하고 있었고 새로운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윤성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준비해온 시계 상자들을 책상 위에 올려놨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투자 유치 성공 기념으로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직원들이 환호하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고급 시계를 보고 놀라는 표정들이었어요. 사장님,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당연히 보답해야죠.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 업계 1위 만들어 봅시다. 직원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시계를 착용했습니다. 윤성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저녁 무렵 윤성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장관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서연 씨 상간 소송 1차 변론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우리 쪽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서연 씨 측에서 합의 의사 비췄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합의를 해줄까 아니면 끝까지 갈까? 하지만 이미 결정은 정해져 있었어요. 합의 금액이 적정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성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만 남았어요. 하지만 윤성의 마음은 이미 그 일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죠. 윤성은 다시 한번 쇼케이스를 떠올렸습니다. 5억짜리 시계가 놓여있던 그 자리. 서연은 그 시계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건 시계가 아니라 진심이었죠. 돈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었어요. 서연은 돈으로 허영을 채우려 했고 윤성은 돈으로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서연은 모든 걸 잃었고 윤성은 새로운 시작을 얻었죠. 윤성이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 켜진 사무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벽에 걸린 회사 로고.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윤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값지게 느껴졌죠. 1층에 내려선 윤성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윤성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남기고 미래는 희망으로 채워나가면 됐어요. 윤성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밤은 편히 쉬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일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성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분명 밝은 미래로 이어질 거였습니다.